행정 절차로 2세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 2차. 자, 오늘은 9월 3일인데요. 참. 제가 뭐 공부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사 시험을 조금 너무 이렇게 부담 없이 시작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시작 자체는 되게 부담 없이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객관식은 그냥 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잘 넘겼는데 와 주관식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겠죠. AI가 대신 이 AI 시대에 이걸 내가 직접 외워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시험이란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아니에요? 시험의 존재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라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인 거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사 자격증, 면허증 따려면 외워야죠. 네. 반복 숙달 할 수밖에 없어서 한 세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세 문제. 예, 세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실전 사례입니다. 갑은 식품위생법상 식품 적객 영업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영위하다가 이를 을에게 매매하였다. 을은 이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였고 행정청은 수리하였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고 법적 성질이죠. 법적 성질. 일단 신고의 의의와 종류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신고는요. 사인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행정 주체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죠. 이는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처에게 알리기만 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자기 완결적 신고와 그 다음에 행정청이 일정한 심사를 통해 수리를 하여야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그 행정 요건적 신고를 나뉩니다. 사안의 경우 자 영업자 지위 승계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요. 이건요 그 유흥주점을 양수한 자가 유흥주점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행정청은 일정한 심사를 통해야 일정한 심사를 해야겠죠? 그래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그 수리를 요하는 행정 요건적 신고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을 양수한 자가 유흥주점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허가 신청해 줘. 따라서 행정청 입장에서는 행정청의 그 일정한 심사를 통해서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로 봐야겠다. 그리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의 법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신고의 수리는요, 그 수동적 인식의 표시인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통해 전 영업자의 영업권은 박탈되고 수리가 이루어지면 전 영업자의 영업권은 박탈되고 새로운 영업자에게 영업권이 부여되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처분이죠. 세 번째, 수리에 대한 행정 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수리에 대한 행정 절차 준수 여부인데요. 행정청이 그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요.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겠죠.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종전 영업자도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투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 영업소에 대하여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하죠. 그렇습니다. 영업자 지위승인 신고 봤고요. A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 이유로 갑에게 2개월의 영업 면허정지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면허정지 처분서에는 처분 사유가 누락되어 있다. 행위는 절차법상 이유 제시의 취지와 본사안의 이유 제시에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일단 그 이유 제시의 의의와 취지가요. 그러니까 이유 제시라는 것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죠. 예, 이유 제시라는 게 왜예요? 그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행정 결과에 대한 그 사실적 근거와 법 해석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그 신중성과 그죠? 공정성, 행정의 자기 검열, 재량의 통제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재량의 통제. 또한 상대방에게 행정에 대한 쟁송 제기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렇고요. 이유 제시의 대상 처분은요, 원칙은요,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 모두 대상으로 하죠. 자, 생략 사유 세 가지.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생략할 수 있겠죠. 굳이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데 뭐 굳이 토 안 답니다. 단순 반복적인 처분, 그 다음에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볼게요. 사안의 경우. 자, 사안의 경우는요, 어때요? 행정절차법 그 규정에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면허정지 처분 자체가 그 신청한 내용을 면허정지 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사유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뭐 그죠? 생략사유에 해당하진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서 행정절차법 그 규정에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를 누락한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겠죠?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법의 정도는 하자의 그 효과에 대한 통설과 판례인 그 중대 명백설에 의할 경우 처분사의 누락의 하자는 처분사의 누락 하자만을 가지고 막 중대한 하자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인정하고 있죠. 다만 어느 시점까지 치유할 수 있는가가 항상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까지. 하자의 이유 제시는 하자 치유가 가능한데 다만 어느 시점까지 치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 이후에 행정쟁송 제기 이후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버리면 그렇죠? 그 취지예요. 좀 어긋나죠. 하자 그 이유 제시의 취지에 그죠? 이유 제시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행정의 상대방에게 행정쟁송 제기상 그
그러니까 이유 제시의 그 취지 자체가 행정의 상대방에게 쟁송 제기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 행정 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를 인정하는 것 타당하죠. 그러니까 행정 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한 줄짜리로. 네. 자, 행정규제법상 규제 법정주의와 규제 원칙에 대해서 쓰시오. 이건 봤죠. 규제 법정주의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고,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거고, 규제는 그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죠.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는 고시 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시 등으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규제 원칙입니다. 규제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요,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요,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게 규제 원칙. 네. 하여튼 세 문제 봤는데요. 왠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추려봤습니다. 자기 전에 이런 공부방법,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방법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삼시세끼 먹잖아요. 밥을 3번 먹으라는 이유는 뭐죠? 누구는 한 번 먹고 누구는 2번 먹을 텐데 이게 습관적으로 3번 먹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만 되면 배가 고픈 거 아닐까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습관이라 중요한데 그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3문제, 점심에 한 5문제, 저녁에 3문제, 자기 전에 한 2문제.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조금 그래도 효율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지금은 저녁 11시인데요. 예,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